안녕하세요. 초긍정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됐다. 혹은 저 사람은 특별하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설명이 모두 핵심을 비껴간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성공을 개인의 재능이나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설명한 책? 아웃라이어를 바탕으로 왜 같은 노력으로도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지는지를 끝까지 쌓아 올려 설명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나는 왜 아직 제자리인지, 그리고 어디를 바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이 영상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약 영상이 아닙니다. 책의 구조를 현실의 돈, 커리어, 마인드셋에 맞게 다시 해석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맞게 재창조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인생의 방향을 잡고 싶은 사람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웃라이어는 처음부터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다, 머리가 좋아서 성공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성공했다. 하지만 이 책은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일까? 아니면 그 재능이 발현될 수 있었던 환경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의 일부는 기회입니다. 성공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운 좋은 순간 하나가 아닙니다. 제도, 출생 시기, 교육, 환경, 산업의 타이밍처럼 개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크게 바꾸는 조건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 하키 선수 이야기입니다. 하키 강국. 캐나다에서 엘리트 선수들의 출생 월을 분석했더니 특정 월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소년 선발 기준이 연초였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신체 발달이 앞선 아이가 선발되고, 선발된 아이는 더 좋은 코치와 더 많은 연습 시간을 받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누적되며 실력 차이로 굳어지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천재였던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차이라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빨리 평가합니다. 결과만 보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결과가 없으면 재능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아웃라이어가 보여주는 건 그 결과 이전에 이미 다른 출발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덜 노력한 게 아니라 애초에 기회가 적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자신을 탓하거나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두 번째 핵심은 만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오해합니다. 만시간을 하면 성공한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웃라이어가 던지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 만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가입니다. 만시간은 단순히 오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유,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시간이 쌓입니다. 그래서 만시간의 진짜 메시지는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시간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나는 그런 환경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웃라이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과거의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만드는 환경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기회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성인이 된 지금 어떤 판에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빌 게이츠 사례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노력했고 재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컴퓨터 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딱 맞는 나이였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시대가 맞지 않으면 성과는 제한됩니다. 반대로 시대가 맞으면 성과는 증폭됩니다. 이건 불공평해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언제나 개인 능력과 시대의 파도가 겹치는 지점에서 터집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안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와 어긋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필요한 방향으로 시간을 쓰고 있는가입니다. 아웃라이어의 2부는 문화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문화는 생각보다 우리의 행동을 강하게 지배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협상에서 불리합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기회를 스스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같은 능력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학습된 행동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저축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반대로 절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는 저축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문화의 평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 전략이 달라집니다. 나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웃라이어가 말하는 성공의 구조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새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 마인드셋을 바꾸고 싶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판을 다시 고르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이라도 어떤 판에서는 100의 가치가 되고 어떤 판에서는 10의 가치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적다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어디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이 오는지 봐야 합니다. 조회수든 매출이든 제한이든 관심이든 작은 신호가 있는 곳이 판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재능을 증명하려고 한자리에서 버티는 건 미련이지 전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자동으로 쌓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심으로 인생을 바꾸려다 실패합니다. 결심은 감정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커리어도 돈도 콘텐츠도 결국 누적의 게임입니다. 누적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을 예언이 아니라 관찰로 잡는 것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보십시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구조를 찾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안정과 지속을 원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기술, 어떤 자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읽어야 합니다. 이걸 읽는 사람은 운이 좋아 보이고 못 읽는 사람은 늘 늦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5명이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만듭니다. 불평이 일상인 환경에서는 성장하기 어렵고 소비가 당연한 환경에서는 돈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습관을 쌓는 사람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성공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평균을 바꾸면서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유리함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아웃라이어가 반복해서 보여준 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에서도 똑같습니다. 세금, 수수료, 분산 이 세 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격차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마진입니다. 한 번의 충격으로 게임이 끝나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오래 살아남아야 복리가 작동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섯 번째는 마인드셋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셋은 긍정 주문이 아닙니다. 아웃라이어식 마인드셋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결과를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나는 구조로 해석한다. 성과가 안 나오면 나를 비난하지 않고 구조를 점검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의지를 탓하지 않고 환경을 바꿉니다. 돈이 안 모이면 나를 탓하지 않고 시스템을 고칩니다. 이 태도가 다시 시작할 힘을 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누적된 기회와 누적된 연습과 누적된 작은 유리함의 결과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면 인생의 시선이 바뀝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시간이 줄고 내 판을 설계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시작이고 그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바탕으로 성공의 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구조에서 얼마나 오래 누적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리셋 초긍정은 단기 자극으로 끝나는 채널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을 바꾸고 성공의 구조를 쌓아가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돈, 커리어, 마인드셋, 노후와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씩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어느 순간 결과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초긍정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리셋 초긍정에서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